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교육혁신 콜로퀴움 진행을 맡고 있는 기계자동차공학과 서태원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교육혁신이 우리의 미래다 주제로 제1회 ANU 열린광장 교육혁신 콜로퀴움 2부인 안동대학교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마지막 강연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대 학생회장인 김수환 공대 환경공학과 학생이 대학 강의를 이수하는 학생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와 그 뒤를 이어서 제가 교육혁신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환경공학과 학생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환 학생 나와주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안동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 환경공학과 1급반 김수환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할 주제는 학우들이 대학 강의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어떤 생각과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강의를 선택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태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요즘 대부분의 학우들은 대학 강의 선택에 있어 크게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강의는 흥미로울까? 또는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과 둘째, 학점을 높게 주는 강의인가? 또 학점을 잘 주는 강의인가에 있어 고민을 하고 강의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고민에 있어 현재 안동대학교 내 대부분의 학우들은 학점을 높게 주는 강의, 일명 꿀학점 강의에 포커스를 두고 대학 강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강의별로 학점을 주는 기준을 어느 정도는 통일할 수 있다면 학우들의 선택의 폭이 학점을 잘 주는 강의가 아닌 자신이 흥미가 있는 그리고 미래에 꼭 필요한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 학점을 주는 기준을 어느 정도는 객관화시키는 것이 학우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강연 마치겠습니다. 네, 김수환 학생이 간략하게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학점을 어떻게 이제 받아주는지 그게 좀 공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좀 단계적으로 돼 있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교과목을 폭넓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 김수환 학생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없었죠. 이건 너무 그냥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수환 학생에 이어서 제가 교육 혁신이 우리의 미래다의 주제인 대학 교육 혁신, 우리는 왜 대학 교육 혁신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하지 않고 성공하는 비결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우버라는 회사, 그다음에 아마존, 자라라는 이제 옷을 제조해서 이제 파는 회사,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은 그 어떤 공장을 가지고 이제 제조업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버나 아마존, 자라, 에어비앤비는 시가총액으로 치면 굉장히 큰 그런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우버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가 호텔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이 왜 기술력도 없는데 이 경쟁력을 갖고 성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 기술력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회사들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의 이제 예를 보면은 이 여러분들이 이 카리비안 해적 영화를 보셨으면은 이 영화에 이제 이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막 그 바다가 소용돌이 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스탠포드 대학에 이제 그 론 페디큐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이제 그 유체역학을 전공하면서 이 유체 유동에 대한 그 수학식을 풀는 그런 이제 그 컴퓨터로다가 푸는 그런 전공을 합니다. 이 교수가 유체역학 방정식을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하면서 그려낸 이 파도가 치고 이 바다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험난한 그 돌풍을 일으키는 이런 파도들을 이 유체역학 방정식을 수치 해석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카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헐리우드의 이제 이 카리비안 해적에서 이 감독은 어떻게 하면 멋있는 그런 파도가 치는 장면을 묘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가를 만나서 이 전문가가 그 수학적인 문제를 해석함으로써 이제 이 영화에서 이 감독이 원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우열반을 나누지 않고도 지금 이제 그 학교 교육이 이 로봇이 나옴으로써 이제 개인별 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챗봇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간단하게 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그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그 질병 진단 및 처방과 예방이 이루어지게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썸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공동 창업자인 호올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10년 안에 그 의사의 80% 정도가 인공지능 의사로다가 대체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 파라다임이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오면서 많이 그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그 모든 그 안동대학교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피부로 느끼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대학이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리키고 학생은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6C,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reativity, Collaboration, Compassion, Commitment 이런 거를 이제 배워야 되고 또 3L이라고 이제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컴퓨터 사고력과 공학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이해와 디자인 역량 등을 이제 그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가장 핵심적인 이론, 그 널리지를 이제 그 배우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왓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적인 질문이고, 하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공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왓과 하우를 우리가 적절히 잘 섞어서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의 교육 방식은 표준화된 수업, 시험을 위한 수업, 암기 위주의 수업 이런 수업을 했다면은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은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접목이 되면서 개별 학습, 인공지능에 따라서 이제 그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고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는 과학 기술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은 다시 이제 낡은 지식이 되고 내일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을 학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주가 되는 그런 수업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교육의 이제 이 틀이 제가 보면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지식 습득을 교실에서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100% 학교 교실에서 우리가 이제 지식을 습득을 했다면은 지금은 지식 습득의 방법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은 경험에 의한 학습이 70% 정도, 그 다음에 지역사회나 네트워크에서 한 20% 정도의 그 학습을 하고 교실에서 배우는 학습은 한 10% 정도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선진 대학들이나 우리보다 앞서가는 대학들은 이런 식의 그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실에서 100% 봤던 지식의 습득 방법이 이제는 10% 정도를 학교 교실에서 배우고 나머지는 이제 그 경험에 의해서 또는 지역사회와 네트워크에 의해서 배우고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에 의한 이제 우리가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실에서 학교 수업의 이제 10%만 배우게 되니까 우리가 아까도 이제 그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 너리지 또는 코어 컨셉을 잘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 미래 세상의 이제 주인공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목표를 세울 줄 알아야 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2012년에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리버럴 아트 교육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제 이 글을 적은 이제 기고한 글이 있는데, 이 글에 보면은 현실의 문제는 교과서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최우선 목표는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법, 그리고 올바른 질문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에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2012년도에 뉴욕 타임즈가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와 교육의 이제 그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이 과거의 이제 이 교육 형태는 이 대학은 상아탑의 역할을 하면서 학문 지향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조직
원들, 즉 학생들이나 이제 그 가리키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학교에서 가리키는 거를 잘 따라갔으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마치고 졸업을 하면은 이제 직장을 가면은 그 직장이 우리의 평생 직장으로 한 직장에서 이제 그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었던 것이 우리의 불과 한 20년,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이 현재는 대학이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학문 지향적인 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자꾸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직업 지향의 이제 그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학교 내에서 이제 서열이 매겨지고 경쟁을 하게 되고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 달라지는 그런 것이 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가도 그 직장이 나의 평생 직장이 아닌 계약직으로 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이제 옮겨 다니는 그런 이제 이 사회가 됐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에서 한 20년, 30년을 살아오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에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미래도 뭐 계속 지금 이제 이 정부 정책이 학문 지향도 하지만은 직업 지향의 이제 그 교육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유지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금까지 경쟁과 서열과 능력에 따라 갖고서는 이제 우리의 그 위치가 서로 이제 바뀌었는데, 위치가 정해졌지만 이제는 창의력을 요구하고 협동 정신을 요구하고 공감하는 정신을 요구하는 시대에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장도 이제는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직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선택에 있어서 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가치를 또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이제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이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흥미를 갖고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거기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 일을 함으로써 이제 가치를 스스로 자기 보람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 교육 체계를 좀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컨셉을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코 컨셉, 펀더멘탈 너리지가 무엇인가를 요 세 개의 그 직업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미술품 감정사가 되거나 또는 이제 과학수사 요원이 되겠다고 하는 학생이나 또는 영상 채팅 개발자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은 미술품 감정사가 되겠다 하면은 뭐 미술학과나 이제 미술과 관련된 그 학과에서 한 4년을 공부를 가지고 아마 이런 데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과학수사 요원이 되겠다고 하면은 뭐 경찰대학을 간다든가 뭐 이런 데 가서 또 4년을 공부하고서는 이제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상 채팅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4년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교과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직업을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직업이 보면은 별로 관계도 없고 다 독립적으로 각각 그 전공에 맞게 가서 거기서 4년을 공부해가지고 이 직종으로 가는 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청경자 화백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장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현대미술관이 청경자 이 화백의 미인도라는 그림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 청경자 화백이 자기가 그린
그 현대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딱 보니까 이거 가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경자 화백이 저건 내 그림이 아니고 가짜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현대미술관은 무슨 소리냐? 이 작품은 진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본 작자는 가짜라고 하는데 그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진위 여부에 가지고서는 이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이 이우환 화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이우환 화백의 이제 이 작품 13개가 위장 논란에 이제 휩싸입니다. 누가 이제 이 작품을 경찰은 이 작품을 가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우환 화백이 그 작품을 보니까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은 가짜라고 하고 이 그림을 그린 이우환 화백은 진짜라고 하고 도대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이제 이렇게 위장 논란에 이제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08년도에 미국에서 재밌는 방송을 하나 합니다. 이게 어떤 방송이냐면 이제 PBS라는 방송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 방송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가짜 반고흐 그림을 가지고 와서 6점의 반고흐 그림을 네덜란드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 6개 그림 중에 가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를 이제 찾아내는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5개는 진품을 가져오고 1개는 네덜란드에서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한테 이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그림하고 똑같이 그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6개의 그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린 그림과 진품 5개와 가짜 그림 1개를 섞어가지고 이 6개의 작품을 가지고서는 누가 가짜를 찾아내는가 이런 거를 이제 그 PBS가 다큐멘터리로다가 이 방송을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가짜를 찾아낸 팀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어떤 팀이냐면은 지금은 이제 이 듀크 대학의 이제 교수인데 요거 할 당시에는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자기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이 대회에 이제 참가를 해갖고 진품과 가짜를 정확하게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품과 가짜를 찾아내냐 했더니 이 분의 전공이 그 수학의 이제 웨이블렛 띠오리를 전공하는 분인데 이 웨이블렛 띠오리를 이용해서 자기는 이 진품과 가짜를 구별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를 그리는 사람은 작품을 내가 얼마나 잘 내 감정을 심으면서 이 작품에 그거를 내 감정을 잘 담을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가짜를 그리는 사람은 이게 진품하고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선 하나하나를 똑같이 그리려면 이게 이제 손이 떨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인을 했는데 진짜 자기가 사인하는 사람은 스스로 사인합니다. 근데 이 사인을 똑같이 그려라 하면은 우리는 그 사인을 똑같이 그리려면은 보면서 손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떨림도 없이 그냥 똑같이 그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떨림이 거기에 이 선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떨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진품과 가짜를 정확하게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윤곽과 세부 정보, 이 세부 정보는 이제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러니까 가짜는 노이즈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품은 노이즈가 몇 번 하다 보면 윤곽과 세부 정보를
구별하다 보면은 진품은 노이즈가 없어지는데 가짜는 노이즈가 절대로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계속 나오니까 아 이게 가짜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는 이제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이 FBI가 1900년대에 이제 이 수백만 명의 이제 미국 내 범죄자들의 지문을 찍어가지고 이게 다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FBI가 미국 일선 경찰서에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면은 우리한테 갖다 주면 우리가 이 지문의 범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찾아서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주니까 수백만 명의 이제 사람들의 지문을 일일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문을 많이 보관을 하고 있었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누구 지문을 하나 가지고 오면은 바로 1, 2분 안에 톡 하면은 이게 이제 누가 범인인지 그 지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정보를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냅니다. 이것도 윤곽과 노이즈를 분석을 하면서 윤곽이 같은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수학의 이제 웨이블렛 티오리가 여기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상 편집도 흐릿하게 나온 영상을 이제 좀 명확한 영상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노이즈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윤곽은 놔두고 노이즈는 제거하고. 그래서 이 영상 편집이나 이 미술품 감정사나 과학수사용이 이제 그 지문 채취하는 거나 이게 보면 수학의 이 웨이블렛 티오리가 가짜 미술품을 판정하는 데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편집을 명확하게 하는 데도 쓰이고, 그 다음에 지문을 검색해가지고 이 지문과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찾아내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저는 코어 컨셉, 펀더멘탈 너리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에서 핵심적인 이론, 이게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일 수 있는 핵심적인 이론을 배우는 것이 프로에 해당되는 이론이고, 그 이론을 가지고 각자 자기 전공,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이 경험에 의해서 이제 배우는 그런 70%또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나 지역사회에서 배우는 80%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교수님들을 이제 학생도 아까 이제 이수환 학생, 김수환 학생이 이제 평가, 학점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라든가 또는 이제 교수님들이 평가를 받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원 선생님들도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성과고 뭐 이런 거 나눠지고 학생들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성적이 이제 매겨지는데 이 평가 제도가 좀 상당히 공정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 평가 체계가 정말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제도인가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1881년도에 미국의 이제 지휘 회사가 미국 내에서 이제 1등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이제 꼰도박질을 치면서 회사가 이제 위기에 빠지거든요. 이때 이제 잭 웰치 회장이 이제 이 GE의 CEO로 와가지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 인센티브 제도는 성과를 잘 내는 사람한테는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의 월급을 떼가지고 이쪽에 더 주고, 그 성과를 못 낸 사람은 월급을 덜 받고, 그 다음에 성과가 더 안 좋은 사람은
레이오프를 시켜서 이제 그 회사를 내쫓고 이런 제도를 써가지고 이 GE가 다시 또 미국에서 이제 그 제일 좋은 회사로다가 이제 그 위기를 탈출하면서 1등으로 또 다시 올라오거든요. 요게 이제 그 1980년대하고 90년대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GE가 99년, 2000년이 되면서 다시 이제 그 회사가 꼰두박질이 되면서 지금은 GE가 뭐 이게 미국 내에서 이 상위 계열 회사에 있지를 않아요. 그럼 이제 이 인센티브 제도가, 성과급 제도가 과연 지금 시대에도 잘 맞는 제도인가, 평가 제도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이 평가 제도도 이 시대에 맞게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가 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03년도에 칼 덩커라는 그 심리학자가 이제 캔들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그 문제를 내 가지고 이제 캔들 문제를 내서 이제 이 성과급을 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박스 안에 압정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냥각은 박스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촛대를 놓고 이 촛대에 불을 붙여가지고 촛농이 이 책상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사람들이 이제 잘 못 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답은 압정을 벽에다가 이제 가지고 벽에다가 이 박스를 붙인 다음에 이 촛불을 박스 안에다가 이제 그 올려놓으면은 촛농이 떨어져도 이 책상에 안 떨어지.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실험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샘 글로스코스버그라는 분이 요거를 이 캔들 프로그램을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실험을 다시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는 이 문제를 빨리 풀면은 그냥 얼마나 빨리 푸는지 시간을 한번 재보겠다. 라는 그룹이 1그룹이고 2그룹은 문제를 빨리 풀면은 보상을 해주겠다. 라고서는 이제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그룹 2는 그룹 1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일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 결론을 이 심리학자가 이제 그 결론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 모디파이 프로그램을 내는데 1번하고 이제 2번하고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은 압정을 이 박스 밖에다가 이제 빼놓습니다. 이래 놓고서는 이제 똑같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1번하고 2번.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룹 2가 그룹 1보다 시간이 덜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압정이 박스 안에 있느냐 없느냐 차이 가지고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리고 하는데 압정이 박스 밖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압정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벽에다 붙이는 거를 생각하는데 압정이 박스 안에 있을 때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문제는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냥 단순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준다 그러면 빨리 한다. 그러니까 이 잭 웰치가 1980년대하고 1990년대에 그 인센티브 제도를 줬을 때는 이 회사가 다시 이제 재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의 효율, 단순 노동을 많이 하는
업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효율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 시대는 창의력이 요구되는 시대이지 우리가 단순 일을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평가 제도를 인센티브 제도를 쓰는 평가 제도는 오히려 지금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어떤 일의 성과를 가지고 A다, B다, 뭐 C다, S다 받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 지금부터 살아갈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평가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좀 창의력이 요구되는 거기에 더 이렇게 그 권장할 수 있는 평가 제도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바꿔야 되겠다라는 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스탠포드 대학의 그러니까 캐롤 두엑이라는 교수가 이제 두 개의 마인드셋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픽스드 마인드셋이고 하나는 그로스 마인드셋인데 이 픽스드 마인드셋은 정해진 능력이 있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데 이 그로스 마인드셋은 이제 자꾸 이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제도가 우리는 개인 역량 평가도 하지만 우리가 내 개인 역량이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평가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 학교가 개인이 발전함과 동시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조직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 제도를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역량의 평가는 미래지향적인 교과 과정을 가지고서 교육하느냐 또는 당신은 과거의 현재 교육 과정을 고수하며 교육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학과 또는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이제 평가하려면 당신이 이룬 개인 성과는 개인적인 성과냐 아니면 속해 있는 조직에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그 학과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만든 성과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성과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과를 이용해서 내가 성과를 했으면은 이게 이제 같이 발전하는 거니까 같이 잘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런 거는 전혀 이제 성과에 평가를 하지 않고 오로지 각각 개개인의 능력, 그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 거를 뺏어가고 이러는 평가 제도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시대에 맞지 않는 평가 제도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이 강의를 마치는데 이 산업의 변화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 시대를 맞이하고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대학 교육 방식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냐 하면은 이 11세기, 12세기까지는 이 대학 교육이 소크라테스식 대학 교육이었습니다. 토론식 대학 교육을 하다가 이것이 14세기, 17세기 지금까지 이제 주입식 지식 전달 교육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 다시 또 이제 이 토론과 협동을 위한 자기 주도의 학습 방식으로 지금은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맞게 우리의 교육 정책, 교육 방법, 이런 교육 시스템이 한 번에 금방 바뀔 수는 없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서서히 좀 이렇게 바꿔나가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빅토르 휴고가 한 말입니다. 미래는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들에게는 미지의 세계이며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당히 위기 국면에 있지만은 이 위기를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그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학 본부가 이러한 것들을 특히 총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우리 안동대학교를 새롭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구성원 모두가 그 화합하면서 공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정책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그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일단 그 저의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그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한두 개 받고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몇 명이나 들어가야 되세요? 한명 됐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 저의 강연 우리 요번 주 이제 그 이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그 오후 3시에 ANU 열린광장 교육혁신 콜로키움 3부인 교육혁신 대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발제는 기획처장이신 그 이혁재 기획처장님께서 안동대 대학발전계획 미래를 묻는다라는 주제로 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3시부터 하는데 이제 그 한 40-50분 정도 강연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토론회를 하는데, 토론회를 하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질의를 하고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저기 이 강연해 주셨던 안동대학교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토론을 할 텐데, 그 이 토론을 하려면 이제 질문 사항들이 이제 그 저희가 사전에 이제 받아야 되는데, 계속 제가 그 사전 질의가 있으면은 이제 그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이 질의 그 건이 없으면은 대토론회는 아마 그 이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화요일 정도까지 질의하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이제 그 질의할 사항이 저한테 이제 접수가 되지 않으면은 그 지금 이제 안동대학교에서 이제 그 발표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응답 질의가 들어오면은 요청을 해서 이제 같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대토론회는 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어쨌든 이제 이혁재 그 기획처장님께서 안동대학교 대학발전계획 미래를 묻는다라는 주제로 이제 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안동대학교 구성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빼면 되지. 안전하게 치고. 아,